규선생입니다. 오늘은 5단 바둑 리뷰가 아닌 아이들이 많이 풀리는 사활 문제풀이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입문자들도 그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기초적인 강의를 처음 살짝만 맛배기로 하고 시작을 할 건데요. 처음에 바둑을 배울 때 뭘 배우냐? 처음에 보통 아이들이 바둑 교실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활로와 단수예요. 활로와 단수. 활로와 단수. 활로가 뭐냐? 지금 돌이 하나 누르자마자 4라는 숫자가 떴는데 이게 지금 활로의 개수를 지금 나타내는 건데요. 처음에 돌을 놓을 때 만약에 다시 처음부터 해볼 때 그냥 흑선 돌을 하나 놨습니다. 돌을 하나 놓을 때 활로가 지금 아까 4개라고 떴는데 4개라고 떴죠. 화살표에 있는 길을 우리가 활로라 그래요. 활로가 무슨 뜻이냐면은 살활의 길로 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길, 즉 활로가 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길, 그거를 활로라고 하는데, 그걸 만약에 백이 상대방 돌을 백이 만약에 활로를 다 맞게 되면은 돌은 죽습니다. 지금 돌 하나가 없고 여기 1이라고 떴네. 1대 0이야 무슨? 아무튼 돌이 하나가 죽었는데, 죽은 돌은 우리가 바둑에서 사석이라고 해요. 사석. 죽을 사, 돌석, 사석이라고 합니다. 사석. 근데 활로의 개수만 우리가 지금 빠르게 지금 파악을 할 건데, 이번엔 2개의 돌, 2개의 흑돌, 2개의 흑돌의 활로의 개수를 한번 볼까요? 지금 몇 개일 것 같아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길만 잘 따라가면 되는데, 정답을 공개하면은 6개죠. 6개. 연결되어 있는 길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심해야 될 거는 이 대각선은 절대 숨구멍, 활로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통 활로를 숨구멍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길, 너무 길죠. 너무 길면은 뭔가 아이들이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숨구멍이라고 하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만약에 연결되어 있는 3개의 돌의 활로의 개수가 몇 개죠? 한번 눈으로 빨리 수익기를 해보세요. 수를 읽어보세요. 정답은 7개입니다. 하나, 7개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7개. 여기랑 똑같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어렵지 않죠. 이게 활로입니다. 그리고 활로가 하나 남는 모양을 바둑에서 단수라고 해요. 단수. 활로가 하나 남는 모양, 지금 길이 하나 있죠. 활로가 하나 남는 모양을 바둑에서 단수라고 해요. 단수는 백은 지금 이 백돌을 하나 살리려면은 도망가면은 활로의 개수가 3개로 늘어나죠. 백은 도망가면 되고, 반대로 흑은 백돌을 이거는 다시 백돌을 잡으려면은 반대로 백은 그냥 두면은 죽습니다. 사석이 되죠. 흑돌 하나가. 이게 여기까지가 지금 활로와 단수인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할 게 뭐냐면은 착수금지. 지금 백이 흑을 하나 잡아먹는 상태에서 지금 흑두 차례인데, 흑이 여기 지금 A라는 곳에 바로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A라는 곳을 들어가자마자 백돌이 지금 둘러싸여 있고 흑은 활로가 없기 때문에 자살이 되죠. 이런 곳을 우리가 둘 수 없는 곳, 착수금지라고 해요. 착수금지. 바둑판에 바둑돌을 놓는 거를 착수라고 하는데 이 A라는 곳은 지금 둘 수 없죠. 이런 것을 우리가 착수금지라고 해요. 착수금지. 둘 수 없다. 근데 만약에 모양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만약에 흑이 A라는 곳이 있고 B라는 곳이 있는데 A는 둘 수 없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B는 둘 수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쵸. 지금 이곳은 흑이 2개 되면은 활로가 지금 몇 개가 남아있죠? 1개가 남아있죠. 1개. 활로가 지금
하나가 남아있죠. 활로가 남아있으니까 둘 수 있고, A는 활로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둘 수 없어요. 즉 활로가 남아있으면 둘 수 있고 활로가 없으면 둘 수 없다. 근데 또 활로가 없어도 둘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상대방 돌을 잡아먹을 때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상대방 돌을 딸 수 있기 때문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수금지는 활로가 있냐 없냐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활로가 없어도 단수일 때, 즉 상대방 돌을 딸 때는 둘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에 대해서 배울 건데, 집. 바둑판에 있는 이 전체 영역들을 우리가 모두 집이라고 해요. 집. 여기 전부 바둑판 안에 있는 영역들을 우리는 집이라고 하는데, 바둑판 안에서 흑과 백이 번갈아가며 두면서 자신의 영역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둑을 이기는 겁니다. 사석이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바둑은 집이 많아요. 집. 그러면은 집은 어떻게 지으냐? 보통 일반적으로 일단 바둑 두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막 이런 식으로 바둑을 둡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흑돌에 있는 주변의 흑당을 집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들을 우리가 집이라고 해요. 집. 집은 어떻게 세냐면요. 집은 착수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집으로 셉니다. 이런 데를 우리가 모두 집이라고 세는데, 이런 데를 집이라고 세는데, 모두 이런 데를 집이라고 세요. 근데 지금 제가 이쪽 흙의 안쪽에 있는 영역들을 집으로 세웠고, 반면에 이쪽이 아닌 이쪽도,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들을 왜 집으로 안 셌을까요? 왜? 이런 공간들은 지금 바둑에서 공배라고 해요. 공배. 흑과 백이 마주하고 있는 이런 땅들은 누구의 집도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흙이 두면은 새롭게 집이 이런 곳이 모두 흙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데가. 그리고 반면에 백이 두게 되면은 백돌 주변에 있는 곳을 백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의 경우에는 지금 이곳의 땅들은 아직 비어있는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그래서 이런 데는 집으로 세는 게 아니라 공배라고 해요. 공배. 누구의 땅도 아니기 때문에 공배라고 하는데, 이거는 백이 두면 백땅이 될 수 있고 흙이 두면 흙땅이 될 수 있는 공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예시를 한번 좀 극단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흙이 이런 식으로 두면은 여기에 있는 땅들은 확실한 흙집이에요. 확실한 흙집. 지금 몇 집이죠? 17집이 났는데, 여기는 우리가 확실한 땅이라고 해서 바둑에서 확정가라고 해요. 확정가. 무슨 차이냐면요, 여기 있는 집도 집으로 세긴 셉니다. 집으로 세긴 세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집으로 세긴 세는데, 흙은 확정가라고 하고 백은 확정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백은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공간에 백이 손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들어가면은 지금 백돌이 흑돌에 포위되어 있어 갖고 죽을 확률이 너무 높아요. 지금은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 활로가 너무 적고 지금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없죠. 반면에 흑은 침투를 하게 되면은 이곳의 공간이 흙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 확률이 좀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돌에 비해서 흑돌이 살 확률이 매우 높아요. 지금은 우상귀에 오른쪽에 있는 백돌과 왼쪽 아래에 있는 흑돌을 비교했을 때 흑돌이 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도망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100의 집은 확정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바둑을 둘 때는 확정가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집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사활 공부를 풀 건데 어느 돌이 살아있고 어느 돌이 죽어있냐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